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리뷰 하나 더 하려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수원 삼성하고 울산 현대 경기입니다. 울산이 이제 올 시즌 첫 패배죠. 첫 패배를 당했고 수원은 이제 감독님이 교체된 이후로 첫 경기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하도 오래 쉬어가지고 첫 경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좀 수원이 많이 바뀐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울산은 좀 불운했던 경기 이렇게 좀 평가를 되면 될 것 같고요. 또 모든 리뷰를 다 보시는 게 아니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그 공지 몇 번 올렸는데 그 수익 창출이 자꾸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제 얼굴이 나오면 된대요. 좀 이상한 논리죠. 어찌됐든 이 분석 영상인데 그 제가 코멘터리를 하는 거니까 제 얼굴이 나오면 그런 거 할 때 유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잠깐 그 얼굴 비추려고 합니다. 이제 비쳤으니까 본격적으로 경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좀 이제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수원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게 좀 눈에 띄었고요. 울산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조금 막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장면부터 보고 갈까요? 그, 그 경기를 어떻게 보면 두 바꿔 놓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부터 보면 되나? 저는 글쎄 제가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도 뭐 그냥 길에서 그냥 동네에서 축구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글쎄요 뭐 위험한 플레이였다는 건 동감합니다. 왜냐면 발바닥을 이제 어찌됐든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제 이 어떤 스포츠맨십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걷어내고 나서 연속 동작인데다가 이게 걸리긴 했어요. 사실 위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고 정도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찰 거였으면 발바닥을 들고 류수훈 선수를 발바닥으로 가격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걸리는 거니까 이게 뭐 가위 그렇게 차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보면 차고 걷어내다 보니까 다리가 올라간 거고 들어간 거거든요. 위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고 정도 주고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저 혼자서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좀 불운했죠. 근데 뭐 이게 만약에 뭐 주고 싶다 그러면은 퇴장 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울산은 너무 이른 시점 지금 27분이잖아요. 거의 뭐 한 60분 이상을 그 퇴장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은 사실은 좀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진 않습니다. 10명인 팀이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인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울산 얘기는 제가 평소에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울산이 굉장히 좀 잘 싸웠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울산답게 뭐 계속 그 공을 잡고 있을 때는 본인들이 공을 돌리면서 수원의 공격적 그 어떤 공격적인 그 기회 자체들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시티는 하필이면 또 탈락한 팀 얘기를 하네. 맨시티는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크루이프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축구가 그런 거잖아요. 야, 수비 잘하고 싶어? 수비가 세지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러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혹은 막 이렇게 수비적으로 단단한 선수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수비적으로 막 하면은 이 수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크루이프라는 사람은 이제 천재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점이 그런 어떤 개념을 바꾸는 게 되게 좀 재밌었는데 야 수비하기 싫으면 우리가 공격하면 되잖아. 공은 하나인데 계속 점유율 잡고 있고 우리가 공 돌리고 있으면 쟤네 공격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한참 잘 나갈 때 막 점유율이 70% 80%씩 나면 상대방이 공격할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습 한두 번 오는 것만 막으면 위기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울산이 오늘 10명이었지만 그런 쪽에서는 이제 후반전에는 그게 잘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힘이 있을 때 혹은 기회가 될 때는 계속 꾸준하게 돌리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울산은 내가 그냥 막 걱정할 팀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멤버들 들어오는데도 다들 잘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 좀 불운했고 뭐 어찌됐든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패배로 지금 지난번 경기도 졌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만 곧잘한 곧잘했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그래도 10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조현우 선수 뭐 지난 뭐 라이브 할 때 뭐 약간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하필이면 또 부천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네요. 부천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조현우였다고. 왜냐면 대구 있을 때 대구 K리그 2 있을 때 와가지고 다 막아요.
진짜로 욕 엄청 했어요. 저 뺀질이 저거 머리도 막 그때부터 좀 이렇게 요란했거든요. 머리가 너무 잘 막는 거야. 다 막아요. 다 됐다 싶은데 다 막아. 근데 오늘 그 류승우 선수 것까지 막는 거 보면서 아이고 진짜 대단하다. 실수를 해가지고 뭐 아침 때 욕을 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선방 능력 이거는 미친 사람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울산은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수원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건 진짜로 15분 내에 끝내야 되겠다. 네, 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원은 별거는 아니고요. 몇 가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런 수비 장면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수원이 경기력이 많이 답답했던 이유는 뭐 포백이다 파이브백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보시면 이게 아마 류승 선수걸요? 여기 있는 게 류승 선수가 측면 수비를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파이브백으로 바뀌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운영할 때도 수원이 이렇게 했어요. 11대 11일 때 정상적으로 여기를 4명으로 꾸려놓고요. 원래 포백인 것 같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류승우가 여기 내려 왜 이렇게 내려오냐면 김태현 선수 잡으러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변형 3백이라도 할 수 있는 거 3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압박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여기까지 높여놨고 이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을 잡을 때부터 계속 압박해요. 괴롭히고 들어가고요. 여기도 또 괴롭히러 가죠. 여기도 괴롭히러 나오고 뒤로 가면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또 밀고 나오죠. 또 기다리고요. 여기도 이제 조금씩 와서 쉽게 못하게 계속 접근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가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도 달려 나오고 이게 지금 수원이 수비할 때 조금 더 주도적인 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밀어내놓고 다시 정비합니다. 여기서 재정비. 그리고 지금 유승 선수가 올라왔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여기 잡으러 가죠. 이런 장면을 보면 수원이 이제 포백 전환을 하면서도 확실히 수비적에도 신경 쓰고 있고 공격적으로도 뭔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공격적으로 아주 잘 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변화의 어떤 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전반에 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한 장면을 적어놨거든요. 이 장면인데요. 지금 보면 불투스 공 잡았을 때 여기에 류승우 선수 올 겁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 그로닝이 이제 원래 이제 그로닝 안 될 때 보면 머물러 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 움직이질 않고 공간이 안 생겨요. 수원 그 공격이 답답할 때 보면. 근데 지금 보면 그로닝이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원두재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센터백을. 그러니까 누가 가냐면 류승우 선수가 가요. 지금.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지금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잘 되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수원 느낌은요. 깊이가 없었어요. 공격에. 어떤 때는 선수 발 밑에 들어가는 공격이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선수 그 공격수 앞에 그러니까 상대편 수비수 뒤를 이용하는 그런 깊이에서 깊이 넣는 공격 조금 얕게 넣는 공격 깊이 넣었다 얕게 넣었다 깊이 넣었다 얕게 넣겠다 하면서 수비가 앞으로 나가야 될지 뒤로 나가야 될지 흔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그 공격들을 보면 대체로 선수들 다 발 앞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냥 빵 때려놓고 달려가게 만들어 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를 앞에 써야 될지 뒤에 써야 될지를 본인들이 점유를 잡고 있을 때 약간 차이를 주지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같이 방금은 그로닝이 측면으로 빠지든 약간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얇게 넣는 것처럼 해놓고 류승우를 노리면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한 장면 더 적어놓긴 해가지고 또 바뀐 점이 이런 점이 있는데요. 이 사리치 잘 보세요. 사리치 제가 사리치 때문에 적어놓은 건데 예전 같으면 수원 제가 빌드업 할 때 이런 느낌 이렇게 뒤에서 많이 돈다 이런 느낌 많이 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에서 좋아진 게 받아주는 움직임 자체가 여기부터 볼게요. 받아주는 움직임 자체가 류승우 선수가 지금 원래 여기서 다 받았어야 돼요.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돼.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가 중요한데 안 준 다음에 여기 그냥 서 있었으면은 여기에 지금 수비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위협이 안 돼요. 여기 좁아야 이게 뒤로밖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류승우 선수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좋아요. 내주고 나서 움직이면서 본인이 다시 위치를 잡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리치가 쪄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사리치가 여기서 나한테 공 줘 하면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요. 잘 보세요. 여기서 사리치가 여기 넘겨주는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여기서 줄 수도 있었고요. 여기서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도 줘도 돼요. 이렇게 그죠? 이기재 선수 원터치로.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계속 간다는 거죠. 요 앞에까지 쭉 가주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FC 서울 공격 전개 잘 될 때 보면 항상 측면에 움직이는 선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가 뭐냐면 여기 있는 김태현 선수가 중앙으로 좁히질 못해요. 여기 사리치가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헐거워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확실히 수원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고 힘을 빼놓을 수 있는 공격 전개였고요. 이제 득점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좀 많이 돌렸잖아요. 이게 좋은 게 뭐였냐면 수원이 예전 같으면은 크로스에 의존한 공격이 굉장히 많은 팀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답답했던 이유가 그냥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는 형태니까 윙백들이 공격을 안 해주면 공격을 안 풀어 김건희 혼자 풀어주던가 아니면 윙백이 풀어주지 않으면 뭔가 공격에서 뭔가 활기가 안 돌아왔어요 이번 시즌에. 지난님은 뭐 작년까지 정상빈, 김민우가 역습 때 쫙 밀고 나오면서 막 이렇게 불붙이는 축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이 측면을 굉장히 넓게 써요. 지금도 보면 여기 지금 염기훈 선수죠. 여기까지 빠져나오면서 계속 불러내요. 아마노를. 그러고 나니까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비게 되잖아요. 뭐 가진 않습니다. 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측면으로 빠져주죠. 이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은 나가자니 힘들고 안 나가자니 크로스가 올라오거나 공격 전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이 점유율을 잡고 넓게 씁니다. 지금도 넓게 쓰고 여기 또 가죠. 아까 그 사리치 갔던 그 공간으로. 그러니까 여기 또 다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위협적인 위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비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됐냐면 유승 선수가 가면서 여기는 신영민 선수 끌고 갔고요. 김태현 선수가 여기 지키고 있긴 하지만 이쪽을 같이 따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중원이 숫자가 여길 들어오는 게 어떻을까 김태현 선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지금 늘어져 있어요. 그죠? 이 네 명이 지금 미드필더 중에 두 명이 여기 있고요. 두 명이 여기 있는데 이쪽이 지금 솔직히 좀 헐거워진 상황입니다. 그죠? 느껴지시나요? 여기가 포백이 여기 있고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원이 공격 전개가 좋아져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 운빨이긴 합니다. 저 사리치 슛이 저렇게 사리치 왼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왼발인데 오른발로 때린 슛이 핑퐁 하듯이 이렇게 뭐 핀볼 하듯이 맞아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사실 운이 따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기 전까지 과정이 운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수원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뭔가 변화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단초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수원 팬들은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병근 쌤께서 그러니까 명버지라던가 뭐 훈버지라던가 이제 모버지라던가 이제 별명 많이 붙는데 좀 병버지는 좀 입에 안 붙는 것 같아. 금버지도 별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병근 쌤은 입에 잘 붙거든요. 저는 어쨌든 뭐 그래서 병근 쌤이라고 많이들 다들 부르시던데 병근쌤이 사실은 대구에서 했던 축구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 수동적인 축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원에서는 의외로 좀 주도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그게 다 일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의외로 좀 재밌게 봤고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오늘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반 한 30분 정도까지 수원이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사실 울산한테 뭔가 타격을 줄 만한 거는 많이 못 보여줬어요. 약간 그 깊이를 줬다 그런 거는 어떤 단초인 것 뿐이고요. 완성도 있는 공격은 사실 못 보여줬던 게 좀 아쉬웠던 점인데 이제 이거는 아쉽다고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이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쉽진 않죠. 경기 치러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대야 될 시기가 올 건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은 확실히 지난번 그
박건하 감독님 때보다는 조금 다른 판이었던 것 같고 그것도 괜찮았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건하 감독님 축구도 나쁘다는 게 아닌 게 작년에 잘했잖아요. 일리가 있는 축구인데 그 멤버 구성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적응 못했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약간 수동적이긴 했죠. 근데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이번 감독님은 지금 선수 구성에서 할 수 있는 축구를 잘 구성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분 하겠다 그랬는데 15분이 20초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저 드리던 공지를 마저 드리면 그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뭐 도네이션 이렇게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도네이션이라고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공지 드렸지만 제가 수익 창출이 막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서 그 혹시 뭐 멤버십을 해봐라 뭐 기부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후원 계좌를 열어라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있잖아요. 뭐 사비 털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막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가지고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열었으니까요. 혹시 뭐 제가 해드리는 리뷰가 좋고 마음에 들고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그 동영상 정보에도 올려놓을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후원해주시면 잘 모아서 일단 올해 그 뉴미디어 관리 산 거 그거부터 일단 충당하고 내년에도 한번 새로 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현실인 것을. 어찌됐든 항상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경기 끝나고 다시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